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세븐 테크, 3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김미경, 김상균, 김세규, 김승주, 이경전, 이한주, 정지은, 최재붕, 한재권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7가지 테크를 내 현실로 데려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일. 2022년, 올해는 나에게 조금 특별하다. 강사로 살아온 지 꼬박 30년이 됐기 때문이다. 나는 내 직업을 이렇게 설명하곤 한다. 먼저 열심히 살아보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 끌어주는 일. 온몸으로 부딪혀서 수없이 깨져보고 그렇게 얻은 삶의 지혜와 열정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야말로 강사의 일이라 나는 생각한다. 천성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지랖 넓은 나에게 딱 맞는 평생 직업인 셈이다. 그런데 꼭 2년 전 겨울, 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코로나로 모든 강의가 일순간에 사라졌다. 금방 해결될 줄 알고 처음에는 여유만만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이러다 내 직원들은 물론 나조차도 먹여 살리기 힘든 세상이 올 것을. 상황 탓만하며 무기력하게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동안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날 구해줬던 것은 언제나 공부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숨어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수많은 책과 신문을 읽고 또 읽었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묻고 또 물었다. 언택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지, 어떻게 나와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공부하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내가 오프라인 세상에서 돈을 버는 동안 세상의 돈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것을. 코로나로 시간만 앞당겨진 것일 뿐 나의 막다른 골목은 예정된 일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앞서서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코로나 세상에서 오히려 몇 배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는 사이 그들은 이미 새로운 온라인 신도시로 이주해 있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실시간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들고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진실을 알아채고 이를 뒤늦게 따라잡기 위한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김미경의 리부트이다. 그리고 그 책을 쓰면서 어렴풋이 떠올렸던 교육과정이 바로 세븐테크 2020이었다. 코로나로 10년 이상 앞당겨진 세상, 온라인 신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각각의 테크가 우리의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 교육, 투자 등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이트와 솔루션이 너무나 중요했다. 세븐테크를 알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해 볼 수 있고 죽어가는 비즈니스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내 돈이 가야 할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내 아이의 미래도 설계할 수 있다. 세븐테크를 공부하면 현실에서 100배로 풀어낼 수 있고 세븐테크를 알고 모르고가 앞으로 10년간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또다시 MKYU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이런 중요한 지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맨 처음 세븐테크 수업에 대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직원들조차 어리둥절해했다. 저희 같은 3050 여성들이 AI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이 있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강의를 듣고 테크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 가장 기본적인 테크를 이해해야 내가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 상상할 수 있어. 아는 만큼 보고 상상하는 법이니까. 뭘 알아야 꿈도 꾸지. 절대적 학습량이 꿈의 사이즈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제야 직원들도 내가 왜 테크 수업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의 걱정에도 일리는 있었다. 기본적으로 테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고 일상과 연결해줄 전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때 내가 떠올린 분이 바로 정지훈 교수님이다. 일면식도 없었지만 테크 전반을 아우르면서도 대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고 내가 만난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다행히 정 교수님도 테크를 일반인의 삶과 접목하는 세븐테크 2022 수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교수님과 강사진을 섭외할 때 2가지 조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일 것, 동시에 기술을 가장 쉽고 대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정 교수님 덕분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국내 최초의 테크 큐레이션 강의, 세븐테크 2022가 탄생할 수 있었다. 세븐테크는 교양공대라고 명쾌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도 바로 정지훈 교수님이다. 그리고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5개월 만에 3천여 명에 가까운 MKYU 열정 대학생들이 세븐테크 2022 수업에 참여했다. 미래테크를 내 현실로 데려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 그 어떤 대학도 하지 못했던 일을 MKYU가 해낸 것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20대가 아닌 가장 테크와 거리가 멀 것 같은 3050 세대 여성들이 수초면식 수업을 들으며 AI와 블록체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0대 아이들에게 NFT와 메타버스가 뭔지 알려주는 엄마들도 부지기수다. 미래테크가 너무나 생소하고 낯설었을 텐데 나를 믿고 손을 잡아준 이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이들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세븐테크 2022가 멋진 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수업을 함께 만들어준 정지훈 교수님, 이경전 교수님, 김승주 교수님, 김세규 대표님, 한재건 교수님, 최재붕 교수님, 이한주 대표님, 김상균 교수님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년 전 겨울, 나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했다. 당시 내 손은 너무나 차가웠다. 나 하나도 감당하기 버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온라인에서 움직이며 체온이 따뜻해지니 다시 수많은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와 웹 3.0은 테크에 대한 이해도만큼 더 큰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불안과 불평만을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가? 혹은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뒤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선택이다. 2022년에는 이 책으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메타드림을 완성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2022년 1월 김미경 드림. 레슨 1. 상상 그 이상의 IT 기술 세븐테크. 정지훈. 거대한 사이클을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사이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미 눈앞에 다가온 세븐테크라는 미래를 제대로 알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븐테크가 시작되기까지 기술과 산업, 문화와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굴러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장에서는 세븐테크의 시발점인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지금이야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서부 지역의 실리콘밸리가 미국 산업을 대표하는 장소로 여겨지지만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대부분 동부 지역에서 벌어졌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로체스터 등이 위치한 미국 동부 지역은 가히 미국 공업의 심장부라 할 만하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대다수는 20세기 초반 자유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거대 기업으로서의 강력한 지위를 확보했다. 지금은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높이 평가하지만
20세기 초반에서 냉전 시대까지 미국은 실리콘밸리 같은 IT 기업이 아닌 거대한 제조기업이 국가 산업을 이끌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국가와 하나 되는 경험을 했고 냉전 시대까지 국가 핵심 산업의 행방을 좌지우지했다. 이때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기업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이 있었고 정보산업 분야에서는 IBM, AT&T, 제록스 등이 있었을 뿐이다. 이들 기업은 거대한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했고 마치 정부와도 같은 강력한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며 번영을 누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서부 지역의 실리콘밸리는 언제 부상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냉전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0년대 구소련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대륙탄도 미사일이었다. 만약 소련에서 대륙탄도 미사일을 쏘게 되면 타격 지점은 뉴욕이나 워싱턴 DC가 있는 미국 동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미사일 경로가 알래스카를 경유해 미국 북서부 쪽을 지나가므로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서부에서 작전을 펼쳐야만 했다. 시애틀에서부터 샌디에이고까지의 서부 라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샌디에이고에는 주로 해군함대를 두고 보잉, 맥도널드 글러스 등의 항공, 전투기 제조기업들이 시애틀에 위치하면서 시애틀로부터 콜로라도까지의 방위선을 짓게 되었다. 이때 필요한 인력들을 배출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인재 양성소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탠버드 대학교였다.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스탠버드 대학교 초기에는 주로 광업이나 농업이 우세한 대학이었으나 냉전 시기를 지나는 동안 점차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학교로 변모해갔다. 산학 연계를 하면서 연구실에서 창업할 수 있는 문화가 장려되었고 이로써 1939년 세계 최초의 벤처기업인 휴렛 패커트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휴렛 패커트를 시작으로 인텔, 애플 등 쟁쟁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실리콘밸리는 명실상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기술의 산실이라는 위상을 얻게 되었다. 이미 시작된 IT 혁명의 서막, 세븐테크. 이제 본격적으로 세븐테크 이야기를 꺼낼 차례다. 세븐테크란 이미 2020년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세 번째 사이클의 핵심으로서 앞으로의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적으로 뒤바꿔 놓을 7가지 IT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븐테크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시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꿀 거대한 사이클은 현재까지는 약 20년을 주기로 교체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PC, 윈도우, 인터넷 사이클, 2007년에 시작된 모바일 사이클 사이에도 20년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까지 20년씩이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크게는 하드웨어 보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떤 기술이든지 시장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이 쉬워져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익숙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습관도 바뀌어야 한다. 게다가 다른 여러 기술들과 함께 접목되어 원활하게 퍼져나가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또한 설사 기술이 빠르게 진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지 기타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세 번째 사이클은 빨라야 2025년 무렵에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세븐테크 사이클은 그보다도 5년 정도가 더 앞당겨져 2020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코로나가 우리 세상의 진화의 시계를 빠르게 당겨놓은 것이다.
이로써 세븐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IT 혁명의 막이 올랐다. 이제 문제는 이 새롭고도 거대한 물결 위에 누가 먼저 올라타는가 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물결 위에서 그 어느 곳보다 와신상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첫 사이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번째 사이클에서 애플과 구글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겼다. 이후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40대의 젊은 CEO 사티아 나델라를 등장시키며 새 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의 하버드 대학교 동창인 스티브 발머가 대표직을 수행했는데, 스티브 발머는 카리스마 있고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시대 감각을 읽는 데는 능력이 부족했다. 새 CEO 자리에 오른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미래 비전 두 가지를 그려냈다. 첫 번째 비전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1위를 지키던 아마존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번째 비전은 혼합 현실이다. 세븐테크 이전의 IT 기술은 물리적 세계 IT 기술을 접목해 현실을 증강하는 기술, 즉 증강현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물리적 세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만 기술이 개발되었다. 한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컴퓨터 게임처럼 본래 디지털인 세계의 물리적인 체험 기반을 마련해 가상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즉 가상현실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세계도 있고 디지털 세계도 있는 셈인데, 이 두 세계가 서로 양극단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엔 결국 중간의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를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으로 봐서 혼합 현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현실 세계는 디지털 세계와 어차피 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면 이를 비전화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번째 미래 청사진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확장하는 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비전을 그려냄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의 패배를 극복하고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디지털 세계의 SOC,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구체적으로 세븐테크를 구성하는 7가지 기술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아마존이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클라우드 덕분이다. 클라우드는 디지털 세계의 SOC, 사회의 간접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없으면 이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에 모바일도 연결되고 스토리지도 되고 서버도 성장시킬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며 각종 앱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현재 1위 기업이 아마존이라면 2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 비전으로 여기며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다. 그리고 3위가 구글이다. 현재 이 세 기업이 디지털 세계 SOC에 해당하는 클라우드를 장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과 현실을 잇는 사물 인터넷,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것이라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바로 세븐테크의 두 번째 기술이다. 나는 사물 인터넷을 설명할 때 종종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비프로스트의 다리를 이야기하곤 한다. 북유럽 신화에는 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르드와 인간의 세계인 미드가르드가 존재한다. 두 세계는 시간의 흐름을 비롯해 모든 법칙이 완전히 다른 곳이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세계 법칙을 연결하는 신이 한 명 있으니 그가 헤임달이라는 신이다.
해임달이 두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무지개 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를 비프로스트 다리라고 한다. 그럼 이 다리가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세계는 혼돈에 빠지고 만다.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연결됨으로써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계속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의 연결이 갈수록 긴밀해져 더 이상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며, 사물 인터넷 기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현재 가장 큰 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지금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만큼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능수능란하게 연결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 세븐테크 세 번째 기술은 디지털 세계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인공지능이다. 우리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모은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해내는 것, 업그레이드된 가치로 전환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새로운 경제 인프라 블록체인, 생활을 혁신하는 로봇 공학. 세븐테크의 네 번째 기술은 경제와 관련이 깊다. 현재 일반적인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거래와 디지털 세계에서의 거래는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미래 세상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된 무한히 큰 세상이 될 터인데, 그러려면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특히 메타버스의 등장과 함께 NFT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는데, 이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세븐테크의 다섯 번째 기술은 현실 세계 혁신으로서의 로봇이다. 지금까지 나는 가끔 농담 삼아 로봇 기술을 양치기 소년 기술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동안 로봇 관련한 기술이 세간의 주목을 잔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 산업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로봇 연구자들도 현실적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었다. 로봇이 세상을 바꿀 때가 된 것이다. 흔히들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로봇은 앞으로도 상용화 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대략 20에서 30% 정도로 시장의 대부분은 로봇 청소기 등 청소 로봇이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움직이는 기계에 더 가까운 형태지만 청소 로봇처럼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된 로봇은 실제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하다. 어설프게 인간을 조금씩 흉내낸 로봇보다 이처럼 기능적으로 발달한 로봇, 일 잘하는 로봇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미래 인터페이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두 세계의 완전한 공존,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가 그야말로 나날이 새롭게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뛰어넘어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단계에서 디지털 세계와 소통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 이때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다. 스마트폰 이전에 우리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니 가장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단지 작은 모바일 화면을 보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우리가 직접 기계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 두 세계의 접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세븐테크의 여섯 번째 기술인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이다. 다시 말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연결되는 미래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풀어보면 인터는 A와 B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 페이스는 얼굴을 뜻한다. 즉 인터페이스란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있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마주보고 있을 때 서로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다. 그렇다면 미래 인터페이스 기술은 단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될 것이다. 세븐테크의 마지막 일곱 번째 기술은 메타버스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술은 결국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의 만남을 가속화하는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두 세계가 연결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디지털로 존재하는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완전히 공존하는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한다. 앞서 설명한 6가지 기술이 모두 모이면 드디어 메타버스가 구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븐테크의 7가지 기술은 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리빙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살아라. 세븐테크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문화적 인식은 크게 바뀔 것이다.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며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성찰로서 영화 제작사 루카스 필름의 감독 비키 돕스백은 지금과 같은 기술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스토리텔링이 단방향을 벗어나 점차 양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가 기본 스토리 자체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스토리 리빙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컨텐츠가 내장한 스토리텔링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스토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스토리 리빙이다. 메타버스를 향한 세븐테크의 혁명이 우리 앞에 어떤 미래를 펼쳐놓을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엄청난 혁신이라는 것만 확신할 수 있을 뿐. 이 책을 통해 세븐테크를 면밀히 이해하는 과정을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보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라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